날마다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낳고 있죠. 바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번엔 자료 은폐, 증거인멸 의혹 논란인데요. 이 논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김현지 실장이 휴대폰을 계속 바꿔왔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요, 김현지 실장이 올해 국정감사 시작 당일 휴대폰을 하루에 2차례나 교체했다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충돌하던 시점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휴대폰을 바꾼 사람이 범인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마다 휴대전화 바꿨다라고 그렇게 생트집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 김현지는 왜 휴대폰 바꿨죠? 민주당의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이것도 다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자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이 김현지 실장이 자기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이건 범죄 조력 수계 역할을 수년간 수십 년간 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을 담당을 했던 설주환 변호사가 또 엄청난 폭로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의 변호사들까지 다 관련 변호사안들을 보고를 받았고 관리를 해왔다. 그러니까 김현지가 사실상 이재명을 대리해서 모든 사건들을 관리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이재명 변호사들은 무슨 줄이 있길래 변호사로 활동한 그 하나만을 가지고 뭐 인사처장으로 가고 법제처장으로 가고 헌법재판소에 하마평이 오르고 유엔 대사로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직분에 맞지 않는 보은성의 인사를 할 수가 있는가? 네. 그 의구심이 지금 풀리는 거거든요. 그 만사현통 김현지가 모든 인사권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변호사비를 사실 인사권으로 대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지금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규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를 나올 게 아니라 청문회를 나오거나 특검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특검을 추진해야 될 정도의 지금 강한 의혹들이 점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더 이상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국감 직전에 휴대폰을 교체한 거는 국감 때문에 교체한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 범죄 정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아이폰 사용자들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범죄자들은 아이폰만 사용합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아이폰이 그 포렌식이 안 돼요. 포렌식이 안 되고 압수를 당했을 때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포렌식이 안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휴대폰 교체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갤럭시 6년 쓰던 거를 다시 갤럭시로 바꾼 거거든요. 최신형으로. 갤럭시는 포렌식이 됩니다. 우리 박민현 대변인이나 저나 다 갤럭시를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뭐 범죄 정황에 전혀 연루될 일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 뭐 누가 갖고 가도 여기서 뭐 나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한 건데 김현지는 아이폰을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한 몇 년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바꿨고 국정감사 직전에 바꿨다는 게 뭐냐면 김현지가 그동안 아이폰을 바꿨다는 거는 수사선상에 오를 정황이 있을 때마다 바꿔왔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는 사실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러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시기에 핸드폰을 바꿨다? 본인 생각에 뭔가 뜨끔한 거예요. 아, 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가령 얼마 전에 그 녹취록 공개됐죠. 무슨 300억을 갖고 오니 안 갖고 오니 뭐 이 녹취록 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지금 여러 가지 김현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로 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아이폰으로 다시 바꿨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국감 이상의 뭐 검찰 조사라던가 이런 게 들어올 것을 대비했다. 그렇죠. 예, 대비한 거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장동 사건에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변호사까지 심지어는 공범으로 엮인 사람들에 대한 변호사 관리까지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고 이재명의 그런 범죄 정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대장동과 백현동과 같은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변호 전략을 수립을 하고 관리를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의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재명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인 거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 제도권의 권력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창출하면은 다 이권을 분배하는 형태로 해서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매관매직이고 그게 바로 이게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런 정황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지금 부속실장 자리에 있는 게 적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고인 이재명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 사건들 혐의들에 연루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더 큰 권력을 지금 차지한 상황에서 어떤 작당과 부정을 저지를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고 감시를 하는 건데 그런 삼권분립의 취지에 적확하게 맞는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감장에 나와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저희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까지 김현지 국감 출석 그리고 김현지 특검 이 두 가지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이 두 차례 어떻게 바뀌었나 이걸 좀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김 실장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6분 약 2년간 사용한 아이폰 14 프로를 최신 기종인 아이폰 17로 교체했다가 불과 11분 뒤 다시 아이폰 17에서 아이폰 14 프로로 되돌아가는 기기 변경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두 차례 기기를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아마 그 14 프로로 갖고 있다가 다시 17 갔다가 다시 14 프로로 왔잖아요. 네. 이 앞에 있는 14 프로와 뒤에 있는 14 프로가 같은 핸드폰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동일한 기종인 것이고요. 14 프로 쓰고 17 프로 쓰다가 뭐 인터페이스가 14 프로로 다시 바꿔줘. 나는 14 프로가 편해. 그래서 아예 새로운 그 포렌식을 돼도 안 나올 새로운 14 프로로 바꿨을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굉장히 이 부분을 그 의아해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단순 추정으로 얘기했던 게 갤럭시에서 갤럭시 바꿨다가 샤오미 잠깐 바꿨다가 다시 갤럭시로 바꿨어요. 이게 한 5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아니 불편하니까 바꿨겠죠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김현지 실장도 뭔가 불편하니까 바꿨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만약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다고 하면 이 아이폰 17도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변경했던 그 아이폰 17도 그 같이 그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실 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 오를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해 왔습니다. 제가 자세히 좀 짚어드릴게요. 2023년 9월 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날 김현지 실장은 아이폰 13에서 아이폰 14 프로로 기기를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 전날인 9월 8일 검찰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뒷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부속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랐겠죠. 그러니까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저도 진짜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저희가 1억 원의 현상금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고교 동창이 나타나서 어디 고등학교 나왔고 고향이 어딘지 이런 정도 개인적인 신상만 이야기를 해줘도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지금 현상금이 걸려 있는데 네. 없습니다. 제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스테리하거든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그러니까 이런 그 미스테리함이라고 하는 게 또 굉장한 대중적인 호기심을 또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뭐 판결문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휴대전화만 교체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반국가 세력들과도 긴밀하게 지금 유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무슨 영상도 지금 뭐 공개되고 녹취도 공개되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이긴 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또 영상을 공개를 한 것이 과거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사건과 연루됐을 때 있었던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그때도 성남 시의원들을 뭐 협박을 하는 그런 불법적인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만 건의 이 문자, 네거티브 문자를 보냈다라고 해서 이건 실형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더 큰 의구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 교체라고 하는 그런 교묘한 방식들까지 선택을 했을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변호사 관리하고 그 이재명의 뒷관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뒤에서 그런 뭔가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번 국감에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대중적인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 핸드폰을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한 대여섯 번 교체를 하셨던데 보니까 궁금한 게 무슨 돈으로 교체했나가 좀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Z 폴더 3를 쓰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7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을 쓰고 있는데 4, 5, 6, 7 4단계 갈 동안 제가 왜 못 바꿨냐면 비싸서 못 바꿨거든요. 200만 원 넘습니다. 예, 200이 넘고 뭐 18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야 필요해 바꿔 이렇게 해서 바꿀 정도의 휴대폰이 아니거든요. 자녀들 휴대폰 사달라 그랬을 때 학부모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바꿔주고 이런 실정인데 제가 또 사건을 하다 보면 이 조직원들의 휴대폰은 조직에서 사주더라고요. 조직의 우두머리의 지시로 인해서 어떠한 자금으로 야 누구누구 체포됐으니 너 휴대폰 바꿔. 너네 휴대폰 다 바꿔. 야 누구누구는 잠적해 있어.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과연 김현지 총무비서관만 김현지 그 실장만 휴대폰을 바꿨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바꾸지 않았을까? 박정훈 의원실에서 이걸 좀 자료 요구를 받았던데 김현지 말고 지금 성남 테이블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한꺼번에 조사를 하면 비슷한 시기에 다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쌍방울 쪼개기 사건 때도 바꿨다고 하는데 쌍방울 쪼개기 사건 내용은 김성태 그 회장이 이화영 사건에서 증인신문하다가 나 할 말 있어요 하면서 쟤네들이 우리 쌍방울에서 쪼개기로 돈을 후원을 해가지고 몇 억을 갖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나한테 지시 내렸잖아 너가! 막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가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수사가 중단된 상황인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 휴대폰을 바꿨다? 조직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시절 그 이재명 성공보수 약 2천여만 원을 김현지가 대신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긴밀한 관계 설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공무원으로 평생 있었는데 이 공무원 월급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저도 하나의 좀 짚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부속실장으로 가서 또 이제 꽁꽁 싸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비서실장 뒤에 완벽하게 숨을 거란 말입니다. 나오지 않고 버티려고 할 텐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국정이 정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남시라고 하는 기초단체 정도를 관할을 할 때도 그렇게 많은 일에 연루가 됐는데 지금은 국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700조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지금 수장을 모시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펼쳐질지 이건 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참 전 우리나라 이 도덕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정말 처참할 정도로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여러 혐의들이 있고 심지어 재판을 받던 와중에도 선출이라고 하는 그 무기 그러니까 투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역설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전복되고 부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딱 그런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이 제도권의 이런 내부가 속속들이 얼마나 망가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요. 지금 뭐 한 발 더 나가서 범죄의 피고인들이 법대까지 올라가서 지금 그 피고인을 모시는 여당 법사위원들이 법대까지 올라가 사법부를 유린을 하고 대법원장을 지금 공격을 하는 이런 적반하장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 심지어는 정경심 같은 사람들은 과거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서 증인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증인을 공격하고 피고인들이 법관을 공격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까지 오늘 대법관 26명으로 늘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결과적으로 장덕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 재개라고 하는 카드를 사법부가 정말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짚어봐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인데요. 과거 2016년 11월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휴대전화를 절대 뺏기면 안 된다 라면서 증거인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네. 하는데요. 이 김현지 실장이 휴대전화 간수 지침을 그대로 따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랬다고 봐야겠죠. 사실 거의 뭐 이건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공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면 내부적으로 얼마나 강조를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그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의 휴대폰 전화 기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여러 이 증언들이 나왔던 것들도 김현지 본인에 대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재명에 대한 사건들이잖아요. 이재명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등의 지금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신 같은 사람이니까 더 엄밀하게 관리를 하려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길래 이렇게까지 엄중 관리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그런 지리멸렬한 저희가 선동도 타파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귀현 판사에 대해서도 뭐 6년 만에 휴대폰을 바꾸고 그 뭐 룸살롱 관련된 의혹이 나오니까 또 바꿨다라고 하는 네거티브를 계속했잖아요. 자초지종 파악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지금 김현지가 딱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채팅창에서 공직자는 아이폰 금지법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거든요. 네, 실제로 아니 아이폰이 사실 이게 대통령실도 엄청 엄격한 보안 시설이거든요. 국가통합방위법상으로 가급 이게 방위 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내부자들조차도 그런 기준으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경호처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요. 왜냐면은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해서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행정관으로 일할 때도 그랬고 여러 수석급 인사들도 당연히 이거는 원칙이에요. 보안 어플리케이션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도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워낙 이게 기종 자체가 보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외부에 다른 보안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농담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국가 안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그게 바로 공직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아이폰 진짜 금지하고 갤럭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명징하게 이런 보안들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바꾸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이 워낙 유명해졌잖아요. 한동훈 덕분에. 무슨 뭐 아이폰에 비밀번호 30자리 걸어놔가지고 풀려고 해도 절대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포렌식이라고 하는 수사기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게 일부 친여 언론에서는요.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로 통하는 김현지 실장이 일부의 억측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억측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계속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그 경기 동부연합의 그 특정 통진당 의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남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김현지가 관리를 했는데 거기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명의로 수차례 글이 게시가 됐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입증된 증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체당한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용 검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슨 저희가 허무맹랑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방금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고 하는 것도 정보를 자료 제출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억측을 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 추정컨대 녹취록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뭐 6천만 원이 무슨 돈이냐라고 하는 식으로 선거가 500억은 들고 뭐 300억을 어딘가 얻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녹취 작업들, 그런 막대한 돈 관리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체증한 그런 증거 가지고 뭐 몰래카메라 가지고도 그런 뭐 해명을 하니마니 압박을 했었는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조차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억측이다, 스토킹이다, 본인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술집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식의 여성 혐오적인 프레임을 씌운 거야말로 그런 게 바로 스토킹이라고 하기 적합한 일이겠죠. 저희가 하는 것은 엄밀하게 증거만을 가지고, 그리고 제도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지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